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백만 장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금융투자소득, 주식 양도소득세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샥 하고, 세금 이게 설명도 한번 샥 드리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 세금이 이렇게 도입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백만장자님 생각은 도대체 뭐냐? 이거 세금 다들 좀 댓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요 세금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 같이 오늘 그냥 한번 한 10시간, 10시간 까지는 못 가고요. 하여튼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제가 다음 편으로 또 두 개를 만들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그냥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정부에서 이 세제 개편안 나온 게 한 4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이 양도세 부분은 딱 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나마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요 지금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팔 때 보면 내가 매입가를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매입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1억에 했는데 2023년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팔면 세금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매입가 산정 기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에 양도소득세가 시작되니까 2022년 말 그때 기준 가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1억 정도 샀어요. 1억 정도 사서 내년 연말에 만약에 10억이 됐어. 그냥 뭐 화끈하게 10억 됐다 칩시다. 또 뭐 여기다가 10억이 왜 근거가 뭐냐 뭐 가능하냐 묻지 마시고 일단 10억 갔어. 내년 연말에 2022년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2023년에 팔잖아요. 그럼 10억 그대로 팔아도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년 연말 가격 기준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내년 연말 가격을, 그걸 매수 가격으로.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우린 세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내년 연말 가격을 해준다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 가격이 기준 가격으로 새롭게 세팅이 된다. 그거 여러분 깨알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 금융투자 소득 신설에 뭐 모든 소득, 금융투자 상품 모든 소득, 쉽게 말해서 뭐 주식,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주식, 그다음 펀드 이런 것도 다 우리 세금 매길게요.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들 꼼짝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뭐 분류과세를 하겠다. 분류과세는 뭐냐면은 주식, 지금 여기 이야기한 주식 펀드하고 나머지 소득하고는 별도로 구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주식은 이제 손실도 발생하고 이익도 발생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분류과세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공제. 자, 모든 금융투자소득,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니까, 자,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손실을 합산하여 2월 공제를 하겠다. 다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이야? 무슨 금융투자소득 손실 합산 자, 쉽게 설명해서 2023년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5년 후에 2028년에 또 1억을 손실이 났어요. 그럼 똔똔이죠. 5년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다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5년 안에 동안 발생한 이익, 손실, 그거는 2023년이니까 2023년에 이익 난 거는 2028년에 손해가 1억이 또 나면 그건 똔똔이 해주겠다. 그 기간을 5년까지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하고 독일은 무제한인데 우리나라만 이제 5년을 적용을 해준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다음 중요한 거 기본공제. 여기 이제 기본공제를 보면 우리 삼성전자 이익 난 거에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1억 샀어. 근데 이익을 5천만 원 났어. 그럼 5천만 원은 세금 안 내겠다.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한해서 세율이 얼마입니까? 20%로 예,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 물론 3억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 4억이 됐어. 이익이 내가 3억이 났어요. 그 초과분은 25% 세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율은 20%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 나왔는데, 그러면 세금 안 내는 방법 없어요? 백만장자님. 그거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거, 예.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제가 그것도 영상, 그거는 제가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6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제가 다음에 그 영상을 제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왜냐면은 지금 반기별 원천징수,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과세 방법이 원천징수 한대요. 반기별로. 제가 요거하고 같이 해서, 제가 세금 안 내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을 영상을 제가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거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이거 좀 이렇게 양도소득세 발생을 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큰일 난 거 아니냐?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어떻습니까? 주식을 거래하면은 결국 뭡니까?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이. 세금이 손실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이. 물론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났을 때에 그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5천만 원으로 끝낼까요? 정부에서 시간 지나면 이게 5천만 원에서 이제 그 공제 금액이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2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5천만 원 계속 이렇게 가리라고는 안 봅니다. 지금 하도 여론이 안 좋아서 5천만 원을 올려놓은 거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손실이 난다. 세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겠죠. 주식을 안 팔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이 대한민국에 평생 보유할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삼성전자밖에 없죠. 평생 보유할 만한 기업의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왜? 사고 팔고 하면 세금 발생하니까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가져갈 만한 주식.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이제 장기 보유하고 가잖아요. 장기 보유했어. 근데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막 그냥 한 1억 투자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한 10억 넘어가 막 20억 가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팔 수 있겠습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또 못 팔아요. 또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못 팔아.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팔아. 팔고 싶어도 이제는. 물론 뭐 그거 제가 그거 또 다음 편에 깔끔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시원하게 또 올려드릴 테지만, 자, 세금이 많아서 못 파는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들어와? 예. 가만히 있는데 분기마다 배당금 빵빵빵 들어와. 배당금. 근데 배당금도 예년보다 계속 배당금이 더 올라가. 그럼 삼성전자 왜 팔아요? 못 팔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과세할수록 어떻게 되냐? 대형 우량주,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똘똘한 종목만 돈이 장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 예. 뭐 또 저 사람 또 뭐야? 또 니프티, 피프티가 뭐야? 이 생각, 그런 거는 여러분, 예, 저기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백만장자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지 이게 조금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도 이런 거 팍팍 한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요 정도 교양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세금 막 매기고 막 다주택자 그냥 막 똑같이 막 해가지고 보유세, 뭐 취득세, 양도세 막 그냥 오만때만 무슨 뭐 우주세, 뭐 외계인세 뭐 다 매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그냥 나는 뭐 다 모르겠고 그냥 우량주 강남, 예, 강남이나 부산 같으면 저기 뭐 해운대, 대구 같으면 수성구 뭐 이렇게
똘똘한 거 하나만 그냥 울산 같으면은 저기 옥동, 예, 옥동,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만 나 그냥 하겠다. 예, 저기 세종시 또 넣어줘야죠. 대전 분들. 예, 세종시 나는 그런 것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도 마찬가지로 똘똘한 하나, 똘똘한 종목,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예, 삼성전자죠. 그렇게 저는 쏠림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다 제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힘들다. 그냥 내가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20%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반기별 원천징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절세하는 거, 예, 요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이게 좀 내용이 너무 또 보니까 길어지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도소득세율 20%인데 5천만 원 이상 이익 나면, 예, 그렇게 되면 세금 양도소득세가 과세하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다. 예, 왜냐 안 파니까 이제 팔면 세금 나가니까 안 판다 말입니다. 더 심화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세금 내고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단타하는 사람 말고 이제 조금 주식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 투자할 사람들은 평생 보유할 만한 기업, 예, 삼성전자밖에 살 회사가 없다. 안전한 회사, 좋은 회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